1회차 결함인가? 운명인가?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혼자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45이었습니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2년째. 아파트 대출은 반쯤 갚았고 건강검진 결과도 무난했죠. 부모님은 시골에서 편안히 사시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 고요했어요. 불을 켜도 텔레비전을 틀어도 그 고요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28배 첫 연애를 했을 때 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활발했고 저는 진지했죠. 6개월 동안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좀 더 가까워지면 안 될까? 저는 알았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건 변명이었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비가 안 됐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뜸해졌고 석 달 뒤 그녀는 미안해라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33이었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성이었죠. 그녀는 차분했고 제 속도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1년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 전에 다 해보고 하던데 우리 딸이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몰라. 그날 밤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까워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녀는 이번엔 웃지 않았어요. 한 달 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안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뭔가 나한테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했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어요. 처음엔 좋았다가 어느 순간 그 질문이 왔고 저는 회피했고 결국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혹시 트라우마라도 있어? 너무 완벽주의자라 그런 거 아냐?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신중할 필요 있어? 저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인연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 안에 뭔가 결함이 있는 걸까요? 40이 넘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후배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장님은 결혼 계획 없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 없냐고 물으시더니 나중엔 혼자도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죠.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서 친구 하나가 술에 취해 말했어요. 야, 너 혹시 그거 아냐?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냐? 요즘 병원 가면 다 고칠 수 있다던데. 순간 모임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반응을 살폈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인연이 없었던 거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요. 그게 두려움인지 신념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학적 문제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쌓아온 이 안정된 삶이,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45에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좋은 분 하나 소개받았는데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되겠니? 교회 집사님 딸인데 내 또래야. 성격도 괜찮다고 하시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내 결혼식 한번 보고 싶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한번 만나볼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다를까? 이번엔 제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침묵하고 회피하고 결국 혼자 남게 될까?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2회차 신앙과 약속. 그녀를 처음 본 건 일요일 오후. 교회 앞 카페였습니다. 민지 씨는 제 상상과 달랐어요. 화려하지 않았고 조용했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단단한 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그녀는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고개만 숙였죠. 저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박준호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준호 씨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40 중반까지 혼자 사시면서도 흔들림 없이 일하시는 분. 흔치 않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칭찬이라기보단 관찰에 가까웠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민지 씨는요? 혹시 이런 만남이 처음이세요? 아니요. 세 번째예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다 잘 안 됐나 보네요. 제가 거절했어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민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결혼 전에 동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요즘엔 그게 당연한 거라면서요. 그게 문제였나요? 저한텐 문제였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크리스천이에요. 독실하다고 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려고 해요. 결혼 전엔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것, 신체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는 것, 그게 제 선택이자 약속이거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이유로 혼자인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아니라는 걸. 그녀는 선택으로 기다리는 거였고, 저는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준호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 씨도 그런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해였어요. 완전한 오해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런 편입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반쪽짜리 진실이었을까요? 저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민지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다행이네요. 요즘엔 그런 분 찾기 어렵거든요. 그날 우리는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일, 취미, 가족에 대해서요.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책을 좋아했으며 조용한 일상을 사랑했어요. 저와 비슷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으세요? 순간 멈칫했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사람은 괜찮을지도 몰라. 그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녀도 원칙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그녀가 기다리는 이유와 제가 회피하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그녀는 신념으로 선을 그었지만 저는 두려움으로 선을 그었으니까요. 다음 주 저는 15년 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전화로 오시면서 드디어 내가 돌아왔구나라고 하셨어요. 민지 씨는 제 옆에 앉았고 우리는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어요. 저는 가사를 따라 불렀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부부의 약속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숨김이 없어야 한다. 민지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좋은 말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강을 걸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어요. 준호 씨, 전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게 먼저니까요.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 줄래요? 뭔가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힘든 것도 불편한 것도 다 말해줘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숨기는 그건 나중에 더 아프게 하거든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지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약속할게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애매했어요. 전 정말로 약속하고 싶었으니까요. 진실하고 싶었고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 관계는 언젠가 끝날 거야. 그녀가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까? 혹시 이 사람이라면 기다려 줄까? 아니, 애초에 뭘 이해하고 기다린다는 거지? 저는 제 자신에게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 그 무언가를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일요일 예배와 평일 저녁 한 번씩. 민지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어요.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녀가 원하는 다음 단계가 오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지 씨의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준호 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좋은 분이라고, 믿음직하다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집사님은 식사를 차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 우리 민지가 까다로워요. 사실 전 걱정했어요. 저 아이가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이번엔 다른 것 같아요. 준호 씨를 만나면서 밝아졌거든요. 민지 씨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집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두 분이 준비됐을 때 그때 결정하면 돼요. 그날 밤 민지 씨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오늘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셨어요. 저도 편했어요. 준호 씨. 네.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잘 될 것 같다는 그녀의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배신감으로 바뀔지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회차 결혼.
그리고 첫 균열. 우리가 결혼을 결정한 건 만난 지 8개월째였습니다. 민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느 봄날 저녁,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죠. 준호 씨, 우리 이제 결혼 이야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서두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나이도 있고 부모님들도 기다리시고 무엇보다 전 확신이 생겼어요. 준호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요. 그녀의 눈빛은 맑았어요. 의심이라곤 전혀 없었죠. 전 괜찮아요. 민지 씨. 준비됐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반은 진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정말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다만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 몰랐을 뿐이죠. 양가 상견례는 순조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우시면서 기뻐하셨고 민지 씨의 부모님도 흡족해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 민지 잘 부탁하네. 결혼 날짜는 6개월 뒤로 잡았어요. 늦가을, 단풍이 물들 때쯤이었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예식장 예약, 혼수 준비, 신혼집 계약,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신혼여행 상담을 받던 날이었어요. 여행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이시니까 프라이빗한 리조트 추천해 드릴게요. 커플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오션뷰의 킹사이즈 침대, 욕조도 있고요. 민지 씨가 카탈로그를 넘기며 좋아했어요. 여기 예쁘다. 준호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신혼여행, 침대, 그리고 그 후에 올 모든 것들.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소주 한 병을 다 비웠는데도 잠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말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혼식 2달 전, 민지 씨가 신혼집 침실을 꾸미자고 했습니다. 이불은 어떤 걸로 살까? 전 따뜻한 색이 좋은데. 민지 씨 마음대로 해요. 전 다 좋아요. 우리 집인데 뭘 그래요. 같이 정해요. 우리는 백화점을 돌아다녔어요. 침대 시트, 베개, 커튼을 고르면서 민지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 침대에서 우리는, 준호 씨, 괜찮아요?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요? 아, 조금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요. 남은 건 다음에 봐요. 민지 씨는 항상 그랬어요. 제 컨디션을 살피고 배려하고 기다려줬죠. 그럴수록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1달 전,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 우리 신혼여행 전에 병원 가볼까요? 병원이요? 건강검진이요. 결혼 전에 받는 거 있잖아요. 괜찮으면 같이 갈까 해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꼭 가야 할까요?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서로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민지 씨는 가세요. 저는 최근에 검진 받았어요. 회사에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다녀올게요. 일주일 후, 민지 씨가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다 정상이래요. 다행이죠? 그럼요. 다행이에요. 그녀는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예비 부부 교실에 참석했어요. 교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목사님 부부가 강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세션이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은 영혼의 결합인 동시에 육체의 결합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어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옆에 앉은 민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목사님이 개별 상담 시간을 가졌어요. 민지 씨와 저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두 분 다 준비되셨나요? 민지 씨가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준호 씨는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제 눈을 들여다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 혹시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정말요? 표정이 조금 굳어 보이는데요. 그냥 긴장돼서 그래요. 목사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긴장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혼은 완벽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솔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뭐든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준호 씨.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며 민지 씨가 말했어요. 준호 씨, 혹시 정말 뭔가 걱정되는 거 있어요? 있으면 말해줘요. 우리 아직 시간 있잖아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민지 씨는 제 눈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그 믿을게요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친구들이 총각 파티를 열어줬어요. 술을 마시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표정이 왜 그래? 괜찮아. 결혼 앞두고 겁나는 거야? 그건 다들 그래. 그런 것 같아. 다른 친구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첫날 밤 걱정되나? 괜찮아. 다들 처음엔 떨려. 자연스러운 거야. 친구들이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걸까? 이게 정말 문제인 걸까? 아니면 그냥 제 선택인 걸까? 아니, 선택이었다면 이렇게 괴로울 리 없잖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이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면 언젠가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거려. 그리고 그때 민지 씨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실망할까? 화낼까? 아니면 그냥 떠날까?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아들아, 내일이면 내가 가장이 되는구나. 엄마가 이렇게 기쁜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 준호야, 민지 씨 잘해줘야 한다. 좋은 사람이야. 너도 알지? 알아요. 그리고 아들아, 네, 행복해라. 엄마, 소원이 그거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4회차 외부의 이해자.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민지 씨는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렸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했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도 같은 서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셨죠.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십시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민지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짧고 조심스럽게요. 민지 씨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사라졌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민지 씨가 원했던 조용한 리조트였어요. 첫날 밤, 우리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놓인 넓은 방이었어요. 민지 씨가 화장을 지우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저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민지 씨가 나왔어요. 편한 잠옷차림이었죠. 준호 씨, 피곤하죠? 오늘 하루 긴장했을 텐데. 응, 조금. 저도요. 샤워하고 쉴게요. 그녀는 침대 한쪽에 누웠어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응. 오늘 우리 첫날 밤인데. 알아. 근데 괜찮아요. 피곤하면 그냥 자요. 우린 앞으로 시간 많잖아요. 저는 그녀에게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고마워. 민지 씨. 뭐가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그냥 잤습니다. 손도 잡지 않고요. 다음 날 민지 씨는 밝게 웃으며 관광을 즐겼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 씨가 말했어요. 준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아직 부부 같지 않은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준호 씨가 절 멀리하는 것 같아요. 손도 잘 안 잡고 스킨십도 거의 없고. 미안해. 제가 원래 그런 편이라.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혹시 저한테 뭔가 불만 있어요? 아니야. 전혀. 그럼 왜요? 왜 저를 안 안아줘요? 왜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해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민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 씨,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는 알고 싶어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지 씨 잘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민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잤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시작됐어요. 저는 출근했고 민지 씨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각자의 시간을 가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침실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민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을 봤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추석이 왔습니다. 우리는 민지 씨 친정을 방문했어요. 온 가족이 모였죠. 신우이, 매영, 조카들까지. 그중에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민지 씨의 사촌 언니였어요. 수진 씨는 38이었고 2년 전에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지금은 혼자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수진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준호 씨, 반가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민지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민지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제 눈을 잠깐 보더니 뭔가 알아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신경 쓰였어요. 식사 후 수진 씨가 저에게 커피를 권했어요. 준호 씨, 제가 타온 원두 있는데 한 잔 드셔볼래요? 아, 좋죠. 우리는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지 씨는 안에서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지랑 잘 지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왜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가 전화했었어요. 한 달 전쯤. 무슨 전화요? 오는
목소리로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남편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전 민지한테 말했어요. 신혼 적응 기간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준호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준호 씨 표정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지한테 말 못할 이유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이혼했어요. 이유는 복잡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끝난 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진실을 숨겼죠. 준호 씨, 전 준호 씨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민지가 걱정돼서요. 민지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열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이었어요. 뭐가 됐든 말해주세요. 민지한테. 늦기 전에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요. 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하면 진짜 끝나요. 천천히, 고통스럽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 씨가 물었어요. 수진 언니랑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냥 커피 이야기요. 오래 이야기하던데. 수진 씨가 카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민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도 의심하고 있다는 거려. 일주일 후,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 씨, 제 카페에 한번 오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 어때요? 민지는 학교 있을 시간이죠. 다음 날, 저는 수진 씨의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손님도 거의 없었죠. 수진 씨가 커피를 내오며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준호 씨, 전 준호 씨 편이 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한테 말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힘든 일일 거예요. 혼자 안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남자로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껏 참았던 모든 것들을요. 두려움, 회피, 거짓말, 그리고 죄책감.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분명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 위로가 나중에 얼마나 위험한 선으로 바뀔지를요. 5회차 선을 넘는 선택. 수진 씨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민지 씨가 학교에 있는 오후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녀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삶에 대해, 결혼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서요. 수진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죠. 전 준호 씨가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용기요? 전 겁쟁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 뭔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용기예요. 대부분은 평생 외면하고 살거든요.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지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준호 씨, 언젠가는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뭐죠? 둘 다 불행해져요. 민지는 이유를 모른 채 상처받고, 준호 씨는 죄책감에 무너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천할 용기는 없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민지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민지 씨가 말했어요. 준호 씨, 우리 상담 받아볼까요? 상담이요? 부부 상담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준호 씨. 응.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노력하고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고, 기다리려고 하고. 근데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준호 씨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제발 이유를 말해줘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싫어진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가 울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당신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당신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요. 민지 씨, 말해줘요. 제발. 하지만 저는 그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힘들어요. 수진 씨는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저를 기다렸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술을 준비해뒀습니다. 오늘은 커피 말고 이거 마셔요. 우리는 와인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저는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고 수진 씨는 들어줬습니다. 수진 씨는 어땠어요? 전 남편이랑. 수진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전 남편을 사랑했어요. 근데 남편은 절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이혼했어요? 네.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게 싫었어요. 차라리 혼자가 낫더라고요. 후회하네요. 해요. 매일. 근데 그래도 그때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말했어요. 준호 씨, 저도 외로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전 민지가 부러워요. 최소한 민지를 사랑하니까. 전 남편한테 그런 감정 받아본 적 없었거든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게. 그래도 곁에 있잖아요. 전 그것조차 없었어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준호 씨도 힘들죠? 네. 전 준호 씨 이해해요. 정말로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처음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니,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을요. 수진 씨가 제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민지 씨와는 불가능했던 일이 수진 씨와는 가능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내와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는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죄책감에 눈을 떴습니다. 수진 씨는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수진 씨가 눈을 떴어요. 가요? 응.
민지한테는 말 안 할게요. 준호 씨. 응, 우리 잘못한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후회가 안 될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 잘못된 일인데 죄책감은 있는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도감이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수진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몰랐어요.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 씨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전혀 모르는 순수한 얼굴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이중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민지 씨의 남편, 밤에는 수진 씨와의 비밀. 저는 제가 괴물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만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6회차 이중의 삶.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수진 씨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 민지 씨가 학교에 있거나 교회 모임에 간 시간이었죠. 거짓말은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동창 모임이 있어. 민지 씨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수진 씨와 저는 묘한 관계였습니다. 연인이라고 하기엔 죄책감이 컸고, 그렇다고 단순한 관계라고 하기엔 서로에게 의지했죠. 어느 날, 수진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모르겠어. 준호 씨, 이러다 들키면 어쩔 거예요? 최대한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 씨도 힘들어? 당연하죠. 전 지금 내 동생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같았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서 민지 씨와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점점 줄었어요. 아침엔 잘 다녀와. 저녁엔 식사 맛있게 해. 그게 전부였죠. 민지 씨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왜 거리를 두는지, 왜 가까워지지 않는지. 그녀도 지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준호 씨, 우리 아이 가지면 어떨까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이요? 네. 결혼한 지 1년이 됐잖아요. 주변에서도 슬슬 물어보고, 지금은 아직 이른 것 같아. 왜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민지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이요? 우린 결혼했어요. 부부예요. 근데 우린 아직도 부부 같지 않아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 씨, 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해줘요? 민지 씨, 전 한계예요. 정말로요. 이렇게 사는 게 결혼인가요?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사는 게? 그녀가 울었어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건가요? 대체 뭔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수진 씨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카페로 와요. 저는 차를 몰고 카페로 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수진 씨는 이미 술을 준비해뒀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일을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가 아이 얘기까지 꺼냈다는 건 정말 간절하다는 거예요. 알아. 준호 씨,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뭐요? 민지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끝내거나 둘 다 못하겠어. 그럼 어쩔 건데요? 이대로 계속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전 준호 씨한테 미안해요. 왜요? 제가 준호 씨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수진 씨 덕분에 전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버티는 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가끔 생각해요. 준호 씨가 저랑 있을 때 행복한지 아니면 그냥 도피하는 건지. 언니, 전 준호 씨가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근데 이게 사랑인지 동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수진 씨를 좋아해요. 정말요? 네. 그럼 민지랑 헤어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헤어질 수 있을까? 민지 씨와? 아니, 할 수 없었어요. 민지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 문제 때문에 상처받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제 침묵을 이해한 듯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알았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언니, 괜찮아요. 전 원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을 자주 쳐다봤고, 제가 늦게 들어오면 냄새를 맡았습니다. 준호 씨,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 야근했어. 정말요? 술 냄새 나는데 동료들이랑 회식했어. 그래요. 민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느 날 민지 씨가 제 자켓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수진 씨의 것이었죠. 아, 그거. 회사 여직원이 자료 넘겨주다가 묻었나 봐. 그래요? 응. 민지 씨는 머리카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민지가 눈치챈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한동안 만나지 말아요. 알았어요. 우리는 일주일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민지 씨의 차가운 시선, 회사에서는 쌓이는 스트레스, 그리고 수진 씨를 보고 싶은 마음.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수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 못 참겠어. 수진 씨는 저를 안아줬어요. 저도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오래 갈 순 없다는 거려. 어느 날인가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거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민지 씨가 말했어요. 준호 씨, 제가 목사님께 상담받기로 했어요. 혼자요? 처음엔 혼자 가볼래요. 그 다음엔 같이 가자고 할지도 몰라요. 알았어. 민지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상담실에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준호 씨도 같이 가요. 목사님이 부르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우리 부부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대요. 알았어.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상담실에서 뭘 물어볼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혹시 진실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그날이 모든 게 무너지는 날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7회차 폭로와 붕괴. 목요일이 왔습니다. 저와 민지 씨는 교회 상담실로 갔어요.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 씨는 제 손을 잡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가 혼자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준호 씨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네. 민지 씨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단절감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어떤가요? 결혼 생활이 어떤가요? 저도 힘듭니다. 무엇이 힘든가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지 씨는 준호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낀대요. 그게 맞나요? 준호 씨, 이 자리는 비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치유하는 곳이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요. 민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체적인 문제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마도 말이 막혔어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였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목사님. 늦었네요. 수진 씨는 민지 씨 옆에 앉았어요. 민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왜 여기 와? 민지야, 미안해. 목사님이 부르셨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준호 씨 이야기 계속해 주세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목사님, 이건 준호 씨, 민지 씨가 혼자 상담받으러 왔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고 향수 냄새가 나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요. 민지 씨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준호 씨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 그게 바로 수진 씨 카페더군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 씨가 수진 씨를 봤어요. 언니, 설마.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 씨가 저를 봤어요. 준호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해요. 언니랑 뭔가 있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민지 씨가 무너졌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못한 걸 내 언니한텐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수진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언니도 나를 배신했어. 민지 씨가 일어나 상담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민지 씨, 기다려. 주차장까지 뛰어갔지만 그녀는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목사님이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씨, 일어나세요. 목사님, 제가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도망쳤어요. 문제를 마주하는 대신 더 큰 문제를 만들었죠. 저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그녀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민지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당신 대체 뭘 한 거예요? 어머님, 우리 딸이 울면서 왔어요. 너랑 수진이가 바람 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우리 딸이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전화가 끊겼어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민지 씨가 보낸 거였어요.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전 당신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기다렸고, 참았고, 사랑했어요. 근데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네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부장님, 이혼한대요. 바람 폈다던데요. 와이프의 사촌 언니랑 바람 폈대요.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준호 씨, 휴가 좀 쓰는 게 어때요? 정리할 시간 필요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쉬세요. 저는 한 달 휴가를 냈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준호 씨, 전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카페 정리하고 떠날게요. 민지한테 용서받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네요. 준호 씨도 행복하세요.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법원 앞에서였죠. 민지 씨,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만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민지 씨는 행복해질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거고. 민지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행복이요? 전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 때문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법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민지 씨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아파트도 팔았고, 새로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어요. 어머니는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니? 죄송해요, 어머니. 민지 씨는 그렇게 좋은 아이였는데. 알아요. 이제 어쩔 거니?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 가족, 직장에서의 신뢰,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8회차 대가 이후의 삶.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더 이상 부장이 아니에요. 스스로 강등을 요청했습니다. 차장으로 돌아가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원룸은 좁지만 편합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하죠. 민지 씨 소식은 들리지 않아요.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녀가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친구를 통해서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요. 수진 씨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서점을 연다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저는 한강변을 걷고 있어요. 바람이 시원해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민지 씨와 함께 걸었던 이 길을요. 당신이라면 언제 누구에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목사님이 그랬던 말이 떠올라요. 저는 알아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는 걸. 민지 씨를 만났을 때, 아니 그 전에 처음 사귀었던 사람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는 게 어려워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두렵고 불편하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거절당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침묵이 문제였습니다. 숨기려고 한 게 문제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비밀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성애자,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하지만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죠. 결함이라고 생각했고 숨겨야 할 치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고 회피했고 결국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말하지 않은 죄와 선택한 죄. 더 큰 건 무엇일까요? 둘 다 죄였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은 죄가 선택한 죄를 만들었죠. 만약 제가 민지 씨한테 솔직했다면 수진 씨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제가 제 자신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려요. 어머니입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갈게요. 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신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강을 봅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법이요. 제가 누구인지 인정하는 법이요.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아마 평생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혼자인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다만 후회는 남아요. 진작 말할 걸. 진작 인정할 걸. 진작 도움을 구할 걸. 그랬다면 민지 씨도, 수진 씨도, 저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습니다. 저 앞에 젊은 커플이 보여요.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요. 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남들과 다를 뿐이죠. 그걸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지 않을 거예요. 이젠 혼자가 편하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민지 씨와 함께 다니던 교회예요. 발걸음이 멈춰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엽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 공간이죠.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해요. 한 통의 메일이 있습니다. 수진 씨에게서요. 준호 씨, 잘 지내시죠? 전 고향에서 잘 살고 있어요. 서점도 제법 손님이 오고요. 민지한테 사과 편지를 썼는데 읽지도 않고 버렸나 봐요. 당연한 일이죠. 준호 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방향이었을 뿐이에요. 언젠가 준호 씨도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저는 답장을 씁니다. 수진 씨도 행복하세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저는 혼자예요.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혼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혼자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침묵이었다는 거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전 처음 만난 그날 민지 씨한테 말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친밀함이 어렵고 가까워지는 게 두렵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다면 거절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정직했을 거예요. 그리고 민지 씨는 다른 사람을 만나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저도 혼자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테고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젠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요. 저는 오늘도 혼자 잠듭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이 고통도 의미가 될 거라고 믿어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숨기지 마세요. 두려워도 말하세요. 그게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